안녕하세요. 러펌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인생 내공에서 한번 다루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책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교도소 깜빵 업그레이드. 1박에 $82. 그게 됩니까?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산타나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자, 폭력범을 제외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가 있답니다. 자, 한국에는 없고 이건 한국엔 아직 미국 없죠. 얘기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는 대리모 임신이 합법이래요. 그리고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권리를 또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미국으로 이민하는 권리 $50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 전인데 네. 그 이민을 그렇게 쉽게 열어주진 않죠. 그럼요. 그런데 누가 돈 내고 들어와서 그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 투자해서 한 5억 정도잖아요. $50만 투자해서 최소한 10군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 줄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는 권리도 이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거. 그 검은 코뿔소가 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 $15만. 자, 그럼 이거 왜 이런 게 가능하냐?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장주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을 사육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비싼 값으로 이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받아서 이 코뿔소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번식시켜 사육하기 위해서 대신에 $15만 내면 사냥할 수 있어. 이 권리를 파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좀 웃기죠? 이건 진짜 웃기네요. 예. 자,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니 잘 모릅니다. 자, 잘 모르죠? 네. 기본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되면 공장에서 네. 이렇게 공장을 돌리다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네. 전 지구적으로 이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 탄소를 좀 적게 배출하자. 그러면 이게 적게 배출하자는 그 논리가 성립하려고 하면 그 방법은 양을 정해서 야, 너 이상 얼마 이상은 하지 마. 얼마 이상은 하지 마. 나라마다 이렇게 배출량을 정하죠. 네. 근데 난 좀 더 하고 싶어. 그럼 돈 주고 사. 그러면 결국 돈을 내면 내가 돈을 낸 만큼 그 탄소 배출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은 되지. 그 네. 제한을 두고 일정 금액은 일정 규모 이상은 탄소 배출 못 해. 네가 더 하고 싶으면 돈 내. 그러면 결국 돈 많은 사람 그래? 좋아. 돈 낼게. 그럼 환경은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미 탄소 배출권은 이미 아주 유명한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톤당 13유로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또 하나. 미국에는 그 자녀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킬 때 네. 기부금 입학제 대단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죠. 아니, 대학에 가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 네. 라는 한쪽의 논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야, 그 정말 뛰어나도 장학금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럼 기여금 좀 받아서 그런 친구들 한 10명 정도 학비해주면 좋은 거잖아.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학에 가는 권리도 네.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밌네요. 에어 뉴질랜드. 네. 그 뉴질랜드의 그 항공사인데 네. 여기에는 광고 문구를 자기 머리를 밀게 하고 네. 그 머리 뒤에 기분 전환이 필요하세요? 뉴질랜드로 오세요. 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일회용 문신으로 예. 할래?
하면 $770 줄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죠. 자기 신체를 광고판으로 제공하는 것도 되고. 참. 그다음에 제약회사의 새로운 약물을 만들었는데 이 약물 효과가 과연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임상실험. 좀 비싸. $7,500 이런 상품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군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뭐 아프가니스탄 내전 그다음에 뭐 이라크 전투 이래가지고 시리아 전투 미국이 상당히 많이 가서 이 뭔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정규군과 미국의 그 소위 사설 군인 집단 그 실제 아프가니스탄 현장, 시리아 현장, 이라크 현장에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뭐 5대1 정도? 일반 정규군은 1밖에 안 돼요. 사설, 그 용병 집단이 5예요. 5. 그래요? 엄청나요. 그래서 그 사설 용병 집단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름이 블랙워터, 검은 물.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나와서 비싼 용병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나라 대 나라, 제대로 된 나라 대 나라의 싸움 같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스탑될 수도 있는데 이건 사기업 간의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세게 벌어져야 더 많은 용병들을 투입할 수 있고 더 많은 무기를 살 수 있고 사실 이게 우리는 보통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간의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지금 불과 한 몇십 년 만에 사설 용병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충격적이죠.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공청회를 참관하려는 로비스트를 대신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밤새 줄을 서고 좌석을 확보하는 이 제도는 시간당 15 내지 $20. 그 보면 CNN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그 노숙자들이 그걸 많이 해요. 노숙자들이 돈 시간당 $15, $20면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노숙하는 거 그 앞에 줄 서면서 노숙을 하고 그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인터뷰를 하면 자기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존엄을 느끼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라인스탠딩닷컴이라는 그 회사 사장도 우리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완전 아이러니네요. 이야. 또 재밌는 것, 그 댈러스 소재 학교들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한대요. $2.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책이 좋아서 책이 재미있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야, 너 몇 권 읽었니? 체크해가지고 $2, $4, $6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댈러스 교육청은 고민이 많았죠.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얘네들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까 하다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돈을 생각한 거예요. 실제 이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장기간으로는 말고 단기간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미국의 얘기긴 한데 미국의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적인 컨셉에 시차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이제 지금 사례는 쭉 미국 사례잖아요. 예.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업무 이게 일을 하시다가 이런 미국 사례처럼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돈으로 살 수 없어야 할 것들인데 살 수 있는 것들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 각종 회사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상품들을 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 하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법들은 그런 의료나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냐. 아니 쟤들이 돈을 내겠다고 하고 우리는 돈을 받고 치료해 주겠다는 건데 그럼 항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공산주의는 왜 이걸 막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어요. 이게 꽤나 유명한
앙케이트 조사인데 예. 한 2년 전에 이런 앙케이트가 있었어요. 5월 1일이 법의날인데 법의날을 맞이하여 이 우리 청소년들의 준법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한 그 앙케이트였는데 이런 거였어요. 한 1년 정도 깜빵에 가는 대신에 네. 내가 10억 생긴다. 그럼 깜빵 가 있을까? 뭐 이런 설문을 중학생, 고등학생한테한테 한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네. 놀라운 것이 네. 고등학생 경우에 40%가 갔다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 가더라도 10억 정도 생긴다면 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던 게 신문에 되게 기사화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 돈 있어봐야 그 돈으로 별로 할 게 없어. 내가 돈이 더 많다고 해서 뭐 진짜 누구 말대로 내가 하루 4끼 5끼 먹는 거 아니고 별로 내 인생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런 사회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도 안다는 거지.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네. 돈이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 그럼요. 돈이 명예고 돈이 권력이야라는 걸 애들이 안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앙케이트였는데 바로 그런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들이 팽배해 있다면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물스물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생각 드네요. 점점 심화될 텐데 사실은 네. 지금부터 그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네. 충분히 무너질 수 있겠다. 누구나 그렇죠. 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네. 마이클 샌델 아저씨의 이 책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등에 뭔가 자꾸 따끔따끔하면서 이거 문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라고 지금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중국에 한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대요. 대리 사과 서비스. 근데 한국에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크게 돈으로 뭔가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컨셉 같이 대리로 사과해주는 그런 컨셉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 대리 사과 서비스가 예. 이런 컨셉이죠. 말 그대로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어. 네. 이런 경우에 누가 가서 진심으로 사과 전문가가 진심으로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사과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논리는 돼요. 내가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하지만 사과는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내 양심의 자유까지 반하기는 힘든데 내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가 더 유리한 스피치와 이런 걸로 사과를 하면 그러면서 관계가 좀 더 복원이 될 수 있다면 why not?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본질. 그럼 사과의 본질이 뭘까 하는 거죠. 사과의 본질은 정말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그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풀어지는 게 사과인데 이거를 딱 서비스로 만들어서 돈으로 하게 한다. 결국 이제 그 서비스가 올해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모든 걸 다 돈으로 산다 해도 이 돈으로 안 사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돈으로 안 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나 노벨상 사고 싶어. 노벨상 그거 나 한 100억 줄게 나한테 주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영역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으로 인센티브 주는 게 가장 좋잖아. 인센티브가 돈 말고도 있나요? 사실은? 돈 말고도 없잖아요. 그래서 없죠. 이렇게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돈으로 페널티를 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실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했던 실험인데 네.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서 맡겨두고 있는데 한 6시까지는 아이를 데리러 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맞벌이 하니까 이게 6시 반 7시 이렇게 돼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이 어린이집이. 그래서 실험을 한 거지. 벌금을 매기겠다. 늦게 오면. 그래서 뭐 30분당 뭐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매겼더니 늦게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벌금을 매기기 전까지는 늦게 가면 되게 미안한 거야. 아, 우리 선생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도덕심, 양심 이것 때문에 빨리 가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30분 늦으면 10달러만 내면 돼. 1시간 늦으면 20달러만 내면 돼. 거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좋아, 너 애들 데리고 있어. 그 시간만큼 내가 돈을 낼게.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지 않고 돈으로 이걸 호소했더니 이거는 거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늦게 오더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는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제 실험, 이 유명한 이스라엘 어린이집 실험이 있어요. 예. 돈 주고 사실은 근데 아이 약간 늦게 데리러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마음 그전에는 편안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나 때문에 퇴근 못 하고 예. 계신다. 그 미안함 때문에 그랬는데 그쵸. 이제는 딱 가격에 딱 붙어 버리니까 돈 내면 돼. 그러지 뭐.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 있었잖아요. 그 탄소 배출권처럼 내가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면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환경이 나빠지고 그거 안 돼. 이런 어떤 인류 외적인 또는 양심에 기초한 규제가 아니고 야 탄소 그럼 더 하고 싶으면 톤당 몇 유로 내. 오케이. 진짜 그렇게 하지. 라고 해서 돈으로 그냥 발라버리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움직였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서 저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마지막 문장이 참 되게 와닿는 것이 자,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팍 던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고 팔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이제는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인간의 기본권조차도 제대로 내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쫙 밑바닥 인생을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보면 꼬리칸 쫙이 머리칸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정말 계층화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은 자정,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을 자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인문학 얘기를 하고 철학 얘기를 하냐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관성처럼 쭉 밀어가는 거, 쭉 밀고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 본성을 건드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시장이 돼버리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 최소한의 그것도 갖추지 못하게 돼.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자꾸 흔들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 거야.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에 또 이 정부에 있으면서 정책을 펴더라도 이런 건 안 돼. 예. 이런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걸로 확대될 수 있어 좀 막아주고 방파제. 뚝이 돼서 이걸 막아줘야지 이 뚝이란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쫙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돈으로 모든 걸 다 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얼마면 되냐. 아니,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특히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언제 그런 것들이 에러가 발생하느냐. 예. 직원과의 관계에서라든가 뭐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계속 야 얼마면 돼. 너 결국 원하는 게 돈이잖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아주 본질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진정한 사과를 원했는데 나는 내가 좀 더 인간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했는데 끝까지 돈으로만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막 민원 제기하고 하는 것이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저쪽에서 좀 합의금 주신다고 하는데 좀 받아들이시죠. 왜냐하면 그 합의금이 나쁘지 않은 액수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 싸움을 처음에 시작한 것도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 시점에서 저 돈을 덥석 받아버린다면 저 사람은 또 그러겠죠. 그거 봐 돈이잖아. 자식이 무슨 뭐 사회 정의니 뭐 인간 존엄 말을 하지만 사실은 돈이었잖아라는 그 얘기 듣기 싫다.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은 네.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타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말 본질적으로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클 샌델도 그렇지만 저도 네. 오히려 이런 분쟁의 이 현장에서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죠. 돈으로 뭐든지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하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구나. 되게 폭행이구나 이게. 되게 폭력적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게 잘 치유가 안 되고 이제 그 사람도 좋아. 너 한번 당해봐. 너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좋아. 그럼 내가 검찰 고소하고 뭐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하고 데모하고 너도 한번 네가 지금 벌어놓은 그 돈을 네가 한번 날려 먹어봐. 그러면서 이제 억하심정으로 되받아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팀장급 결정권자들이 사실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걸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난 회와 이번 회 방송을 딱 들으시고 네. 한번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나 한번 쭉 보세요. 정말 많은 것들이 거래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한 나라가 없다. 그 유럽이나 미국은 특히 유럽 쪽은 말이죠. 좀 전통 있는 유럽은 돈이 있다고 뭐가 잘 되는 게 별로 많지가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더 뭐랄까 인간 소외 현상이 더 극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 사회가 너무나 경쟁 지향적이고 너무나 팍팍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사회가 돈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은 현대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사회에서 신은 돈이에요. 돈을 갖고 있으면 나는 신처럼 지낼 수 있는 거거든.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한다 그러면 내 자식들은 우리 때보다 더 돈에 종속되고 돈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한 번쯤 되돌아서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자.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네. 풍부한 사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도입이 많이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